박예나 씨,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해고예고 수당을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해고예고 수당? 그걸 제가 줘야 돼요? 사장님 법 좀 공부하세요. 당연히 주셔야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는 회사 생활의 박예나 농사 이승환 농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신 내용이세요.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농사님, 오늘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해고 예고 수당이 정확히 뭐죠? 네, 해고예고 수당은 우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서 지급해야 되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이 금액을 바로 해고예고 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네요. 그럼 이런 해고 예고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에 걸맞게 해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해고는 제가 사장님이고 이농사님이 근로자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농사님, 일을 너무 못하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해고예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인 거죠. 근데 이 권고사직은 이농사님, 노무사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서 제가 그 사직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하거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크게 이거에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좀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고예고 제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만약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법 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농사님, 해고예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셔야 하는데요.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첫날은 제외하고 30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월 1일에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3월 1일에는 해고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질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5일 전에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15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은 동일하게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9일 날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해고예고를 할 때는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가령 당분간 새로운 사람 뽑을 때까지 인수인계 하다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고일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농사님, 이 해고와 관련해서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이런 해고 예고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네, 해고 예고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랑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해고 예고 제도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 수당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고예고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원래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부당해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해고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과는 별개라서 꼭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구두로 하든 문자로 하든 해고예고를 하는 방법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이 노무사님 말처럼 사실 그 해고 예고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고 예고 시점에 대해서 조금 다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분이나 근로자분도 이런 해고 예고가 언제 이루어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 서면이나 뭐 문자,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것들로 활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해고예고 수당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31분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통상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10,000원 곱하기 저의 근로시간이 8시간 곱하기 30일 혹은 30일 이상이시니까 최소 24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통상임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뭐 기본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저희가 해고예고 제도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수습이든 수습이 아니든 요건 상관이 없나요? 네, 수습 기간도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거나 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박 노무사님? 네, 제품 또는 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그리고 몰래 반출하는 경우 등 있고요. 또 회사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서 사업에 막대한 영향, 그러니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또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해고예고 제도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박 노무사님? 사실 해고예고의 제도가 있다는 거는 좀 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요 영상을 찍으면서 해고예고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